피비린내 나는 전란이 일본 열도를 뒤덮었습니다. 힘센 남자들이 왕이라 칭하며 일어났지만 서로를 죽이는 전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왜 비옥한 땅에서 70년이나 끔찍한 사륙이 이어졌을까요? 이런 처참한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서기 2세기 후반, 바다 건너 중국 대륙은 위, 촉, 오가 다투는 삼국시대의 격변기였습니다. 이 혼란의 파도는 일본 열도에도 닿아 외국 대란이라는 거대한 내전을 불러왔습니다. 청동기와 철기가 공존하며 무력이 충돌하던 야만의 시대, 사람들은 더 이상 칼을 든 남성 권력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절실히 원한 것은 초자연적인 질서였습니다. 이때 야마타이국의 여왕 히미코가 등장합니다. 그녀는 귀도라 불리는 주술로 사람들의 공포를 잠재웠습니다. 1000명의 시녀 외에는 누구에게도 얼굴을 보이지 않으며 신비감을 극대화했죠. 중국 위나라에 사신을 보내 친위유왕의 칭호까지 받아낸 그녀의 정치력은 탁월했습니다. 일본 최초의 고대 국가는 이처럼 피 튀기는 전쟁터 한복판에서 주술과 외교를 무기로 한 여성의 손끝에서 탄생했습니다. 거대한 대륙의 제국수나라 황제가 경로했습니다. 조공을 바치던 작은 섬나라가 감히 대등한 황제를 자칭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대담한 외교 문서가 보내진 데에는 치밀한 계산이 있었습니다. 6세기 말에서 7세기, 한반도는 삼국통일 전쟁이 한창이었고 중국은 수나라와 당나라가 교체되던 시기였습니다. 아스카 시대의 쇼토크 태자는 위기를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는 호족들의 힘을 누르기 위해 불교를 국가 이념으로 받아들이고 17조 헌법을 제정해 천황 중심의 중앙 집권 체제를 다졌습니다. 견수사를 파견하여 선진 문물을 흡수하면서도 대외적으로는 자주국임을 천명하려 했습니다. 일본이라는 국호와 천황이라는 칭호가 정립되기 시작한 이 시기, 고대 일본은 비로소 국가의 기틀을 갖추고 문명국으로서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화려한 궁궐, 귀족들은 실을 짓고 향을 피우며 우아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수도 밖에서는 도적대가 들끓고 백성은 굶주렸습니다. 천황조차 무력해진 이런 기형적인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9세기 말, 당나라가 쇠퇴하고 일본은 견당사를 폐지하며 독자적인 국풍 문화가 꽃피던 해이한 시대입니다. 후지와라 가문은 자신의 딸들을 천황과 결혼시키고 태어난 외손자를 다음 천황으로 앉히며 섭정 정치를 독점했습니다. 그들은 권력 유지와 사치에만 몰두했고 지방 관리는 방치했습니다. 스스로를 지켜야 했던 지방 영주들은 무기를 들었고 이것이 사무라이인 무사계급의 탄생을 불렀습니다. 가장 화려했던 귀족 문화의 이면에서 칼을 든 자들이 역사의 전면에 등장할 준비를 마친 것입니다. 규슈 앞바다를 가득 메운 900척의 전함, 유라시아 대륙을 집어삼킨 몽골 제국이 일본을 겨눴습니다. 사무라이의 칼로는 도저히 막을 수 없는 절망적인 순간, 기적처럼 거대한 태풍이 몰아쳤습니다. 신이 도왔다고 믿게 된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13세기 가마쿠라 막부 시대입니다. 중국을 정복한 몽골 원나라는 고려를 강압하여 연합군을 편성, 2차례나 일본을 침공했습니다. 당시 일본 무사들은 개인전 중심의 전투를 했기에 집단 전술과 화약을 쓰는 몽골군에게 속수무책이었습니다. 하지만 때마침 불어온 태풍, 카미카제 덕분에 몽골군은 괴멸했습니다. 일본은 살아남았지만 막부는 전쟁에 참여한 무사들에게 나눠줄 보상금인 땅이 없어 급격히 쇠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승리가 오히려 몰락의 씨앗이 된 것입니다. 어제의 부하가 오늘의 적이 되는 하극상의 시대. 교토는 불타버렸고 쇼군의 권위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100년 넘게 일본 열도가 전쟁터로 변한 끔찍한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15세기 후반, 무로마치 막부의 후계자 다툼으로 촉발된 원인의 난은 전국시대인 생고쿠 시대의 문을 열었습니다. 지방 영주인 다이묘들은 각자 영토를 넓히기 위해 끊임없이 전쟁을 벌였습니다. 이때 포르투갈 상인으로부터 조총이 전래되며 전장의 판도가 바뀝니다. 오다 노부나가는 이 신무기를 적극 활용해 기마 부대를 격파하며 천하통일의 기반을 닦습니다. 힘있는 자가 모든 것을 갖는 적자생존의 시대, 일본은 피로 씻겨지며 강력한 중앙 집권 국가로 재편되고 있었습니다. 천하를 통일한 원숭이 상의 남자는 만족을 몰랐습니다. 그는 섬나라를 넘어 대륙의 황제가 되겠다는 망상에 사로잡혔습니다. 30만 대군이 바다를 건너는 무모한 전쟁이 시작된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16세기 말, 오다 노부나가의 뒤를 이어 일본을 통일한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아즈치 모모야마 시대입니다. 그는 내부의 불만 세력을 외부로 돌리고 자신의 정보욕을 채우기 위해 임진왜란인 조선 침략을 감행했습니다.
초반의 파죽지세는 조선의병과 이순신 장군의 수군, 명나라의 참전으로 꺾였습니다. 7년간의 무익한 전쟁 끝에 히데요시가 병사하자 일본군은 철수했습니다. 이 전쟁은 도요토미 가문의 몰락을 재촉했고 동아시아 3국의 정세를 뒤흔든 거대한 비극으로 남았습니다.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끝나고 적막할 정도의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지배자는 세상과의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기독교를 금지하고 외국인과 접촉을 차단한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17세기 초 세키가하라 전투의 승자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내도 막부를 열었습니다. 그는 서양 세력과 기독교가 막부의 통치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하여 쇄국 정책을 펼쳤습니다. 오직 나가사키의 대지마를 통해서만 네덜란드, 중국과 제한적으로 교류했습니다. 전쟁이 사라진 내부에서는 상업과 농업이 비약적으로 발전했고 존인이라는 상인 계급이 주도하는 우키요에 같은 화려한 서민 문화가 꽃피었습니다. 고립되었기에 더욱 독창적으로 발전한 일본만의 색채가 완성된 시기였습니다. 에도만에 나타난 네 척의 거대한 검은 증기선. 뿜어내는 검은 연기의 에도 전체가 공포에 질렸습니다. 수백 년간 잠자던 일본을 강제로 깨운 이 사건이 벌어진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19세기 중반 서구 열강은 제국주의 팽창을 위해 아시아로 몰려들었습니다. 미국의 페리 제독은 한포 외교로 일본의 개항을 요구했습니다. 막부는 무력하게 굴복했고 이에 분노한 하급 무사들은 천황을 받들고 오랑캐를 물리치자를 외치며 일어났습니다. 료마를 비롯한 유신 지사들의 활약으로 결국 대정봉환이 이루어지며 260년 넘게 이어진 도쿠가와 막부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집니다. 근대 국가로 가기 위한 산통이 시작된 것입니다. 상투를 자르고 양복을 입은 일본은 무섭게 변했습니다. 어제의 스승이었던 중국을 짓밟고 북방의 강자 러시아마저 꺾었습니다. 아시아의 작은 섬나라가 제국주의 괴물이 된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19세기 후반 메이지 유신을 통해 일본은 천황 중심의 입헌 군주국으로 재탄생했습니다. 부국강병과 타라입구를 기치로 서양의 기술과 제도를 닥치는 대로 흡수하여 산업화를 이뤘습니다.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이 승리는 일본을 세계 열강의 반열에 올렸지만 동시에 침략 야욕을 정당화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조선을 식민지화하고 대륙으로 뻗어나가는 일본의 폭주는 멈출 줄 몰랐고 이는 아시아 전체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두 도시가 순식간에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신이 지켜주는 불멸의 나라라던 믿음은 버섯구름과 함께 증발했습니다. 파멸적인 전쟁이 끝나고 다시 일어서야 했던 데에는 처절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20세기 중반 군국주의에 미쳐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 일본은 미국의 원자폭탄 투하로 1945년 무조건 항복을 선언합니다. 국토는 폐허가 되었고 경제는 파탄났습니다. 미 군정의 통치 아래 평화헌법이 제정되었고 천황은 인간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전쟁 특수와 냉전 체제라는 외부 요인 그리고 국민들의 필사적인 노력으로 기적적인 경제 부흥을 이뤄냅니다. 패전국에서 경제대국으로 일본은 현대사회에서 또 다른 모습으로 생존해 나가고 있습니다.